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8일이죠. 9월 8일 수요일 지금 12시 정각인데 2장의 강의 노트, 첫 번째 강의 노트,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건 지난 시간에 사실은 뭐 너무 중간에 세세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느라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갔죠. 자, 오늘은 2.2절 변형 구배, 그다음에 선요소, 면요소, 최적요소가 변형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강의했던 내용인데, 자, 선요소는 뭐냐면, 우선 다시 지난 시간 복습 겸 해서 물체하고 그다음에 모양, 그리고 질점, 그리고 변이, 그리고 기준 좌표계, 현재 좌표계, 기준 모양, 현재 모양,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하기로 하죠. 자, 물체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화면에 크게 띄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체로 보이죠? 그리고 요거를 포인터를 레이저 포인터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R0로 나타낸 요 모양이 뭐냐면 물체가 기준 시간에 있던 모양, 즉 기준 모양. R0는 그러니까 기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R은 현재 모양. 물체가 현재 시간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공간상의 위치를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양은 사실은 동시에 보일 리가 없죠.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겹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시간 T0일 때의 모양하고 현재 시간 T일 때의 모양을 겹쳐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비록 동시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기준 시간이었을 때 질점이 차지했던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에서 그 똑같은 질점이 차지했던 위치는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 시간, 기준 모양에서는 사용했던 좌표계를 기준 좌표계, 현재 시간, 현재 모양에서 사용한 좌표계를 현재 좌표계라고 하고 각각 대문자 위치 좌표를 대문자 X, 위치 벡터를 그다음에 소문자 X로 각각 나타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사실은 현재 시간에서 동시에 우리가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죠? 위치를.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질점 P와 그 이웃한 질점 Q가 기준 모양에서 대문자 P, 대문자 Q였었더라면 현재 모양에서는 소문자 P, 소문자 Q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를 굳이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P는 large X, 기준 좌표계에서, 그 다음에 현재 좌표계에서는 small x, 그 다음에 Q는 large X 플러스 DX,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질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앞에 D를 썼죠. small dx. 그 다음에 현재 좌표계에서는 small d, small x. 그 다음에 P점에서 시작하고 Q점에서 끝나는 벡터로 small dx를 표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이 대충 됐어요. 그래서 기준 물체, 그 다음에 질점, 기준 좌표계, 현재 좌표계, 기준 모양, 현재 모양, 그 다음에 선요소, 그 다음에 변이 벡터까지 지금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선요소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거를 알아보기로 하죠. 선요소는 어떻게 변환하느냐 하면은 스몰 dx는 라지 dx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빨간 글씨로 써놨죠. 스몰 x, 즉 현재 좌표계에서의 위치 벡터, 질점, 이건 그냥 아무 위치 벡터나 그냥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 있는 질점의 위치 벡터, 그러니까 그 질점의 이름이 뭐냐면 P예요. P를 차지하고 있는 질점의 위치 벡터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위치 벡터는 처음에 기준 시간에 어떤 점에 놓여 있었느냐, 즉 라지 x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현재 시간 t 둘의 함수에 따라 둘의 의존해서 스몰 x가 결정이 되는 거죠.
즉 무슨 이 함수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이 라지 x가 아니고 라지 y라면 이 스몰 x가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 t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t 플러스 델타 t 이러면은 또 스몰 x가 아니고 다른 위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점이 현재 위치에 요 스몰 x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거는 1대1 질점은 기준 시간에 있던 질점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스몰 x는 라지 dx로 나타내고 싶으면 체인룰 즉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해서 라지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스몰 x를 라지 x로 편미분한 다음에 dx를 곱하면 된다. 그랬을 때 스몰 x를 라지 x로 편미분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f라고 부른다. 이거는 행렬의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스몰 x 성분 3개, 라지 x의 성분 3개니까 성분 3개를 라지 x 성분 3개로 각각 편미분하면 편도함수를 구하면 총 9개의 성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로 3개, 세로 3개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로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가 그 라지 f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f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변형 구배 텐서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형 구배 텐서. 자, fx의 구체적인 성분은 스몰 xi, i는 1, 2, 3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라지 xk, 대문자로 나타내요. k도 1, 2, 3 중에 하나. 그래서 경우의 수 3 곱하기 3 해서 아까 총 9개의 성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편도함수를 요 기호로 이렇게 콤마 기호로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콤마로 우리가 약속에 따른 편미분 약속에 따른 기호로 콤마를 사용했을 때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걸 변이 벡터로 표현하면 오른쪽에 있는 결과와 같다. 즉 무슨 얘기냐면 스몰 x를 요 앞에 변이 벡터가 있죠. 여기 있군요. 스몰 x를 변이 벡터 플러스 라지 x 혹은 스몰 x에서 라지 x를 빼면 그걸 곧 변이 벡터라고 얘기한다. 여기 나와 있죠. 이 그림에. u는 스몰 x에서 라지 x를 뺀 거다. 그러니까 u는 뭐가 돼요? 스몰 x가 라지 x의 함수니까 그리고 여기 또 라지 x가 하나 빼기가 있으니까 라지 x와 그 다음에 현재 시간 t의 함수일 거다. u는 라지 x와 t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다시 페이지를 돌아오면 요 스몰 x를 u 플러스 라지 x로 표현을 하면은 라지 x로 편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ik 그래서 이거는 크로네커 델타라고 해서 대각성 성분은 전부 1이고 그 다음에 대각성 외의 성분은 0인 그리고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그런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는 지금 여기 글자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거를 제가 명확하게 i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군요. i처럼 지금 안 보여서 여기 i가 있죠. 그죠? 여기 i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i의 성분, 아이덴티티 행렬 i의 성분 플러스 변이 벡터를 xk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 하면은 그게 변형구배 텐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변형구배 텐서에 역텐서가 있다면 사실은 실제로 역텐서가 있는데 항상 역텐서가 존재하죠. 그러면 지금 이 변환에서 항상 텐서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를 이계 텐서의 역할은 어떤 한 벡터를 또 다른 벡터로 변환시켜주는 게 이계 텐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요거에 f의 역텐서가 있다면 요거를 역변환을 시키면 즉 dx를 역변환을 시키면 스몰 dx를 역변환을 시키면 다시 본래 dx로 라지 dx로 돌아오는 이런 게 역변환이죠. 변형구배 텐서의 역텐서죠. 그리고 역텐서는 성분으로 표시하면 요거는 그냥 우리가 기호의 약속인데
FIK의 위에다가 마이너스 2를 표시를 하면은 이거는 FIK의 역수가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좀 요 빨간색으로 손글씨로 나타낸 것처럼 F의 역텐서의 IK 번째 성분을 그냥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FIK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이 약속을 해서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마치 스몰 x가 라지 x의 그 함수인 것처럼 이걸 거꾸로 라지 x가 스몰 x와 t의 함수로 또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라지 x가 스몰 x와 t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면 이거를 스몰 x로 편미분한 결과다. 라지 x를 스몰 x로 편미분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변형구배 텐서를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예제 2.2를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자, 요거는 오늘 강의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손계산을 강의 시간에 직접 하는 연습을 좀 시키고, 다음 시간 정도부터는 이제 간단한 퀴즈 문제를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퀴즈 시험을 보고 그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1 보면 이제 78페이지인가요? 이런 변환이 나와 있어요. X1은 자, 요게 이제 왜 제가 지금 중간에 굳이 예제로 넘어가서 이걸 설명하냐면 우선 첫 번째 스몰 x는 라지 x의 함수로 표현된다. 라지 x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 t의 함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교재 78페이지 예제 2.1의 그림을 참조해서 보면 여기는 이것은 시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시간과는 무관하다.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스몰 x가 라지 x의 함수이다라는 거에 구체적인 사례로서 지금 이런 그 변형 그리고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정사각형 변형 전의 물체가 정사각형이었다면 변형 후의 현재 모양은 평행사 변형인 이런 그 물체 모양의 변화가 있는 거죠. 점선이 그러니까 기준 모양이 되고 지금 실선으로 나타낸 게 현재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특정한 점을 위치 벡터 라지 x랑 그다음에 위치 벡터 스몰 x로 나타내고 그 두 질점 사이를 화살표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살표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변이 벡터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선 f를 구해 봅시다. f. 자, 변형급의 텐사 f 구한 사람은 카메라에 표시를 해주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비춰주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예제 풀이에 뒤에 가면은 몇 페이지죠? 86페이지에 예제 풀이가 다 있어요. 주어진 변형으로부터 뭐뭐뭐 해서 이미 구해놨는데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구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자, F를 구한 사람은 화면에 자, 오민규가 4분의 5, 4분의 1, 0, 0, 5분의 4, 0, 0, 0, 1. 그래서 금방 구해서 표현은 해줬지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어렵죠. 왜냐하면 F라고 하는 건 행렬로 표현해야 명확한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연습지 하나 준비를 해뒀다 거기다가 F 행렬을 써서 화면에 보여달라는 그런 이유였어요. 자, 어쨌든 오민규 군이 F를 구해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형 구배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해를 했을 테니까 다시 계속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요 F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강의하면서 요 지금 예제 2.1의 요 변형 물체의 변형 뭐라 그러나 변환을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변형 구배 텐서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 요소 이제 선요소의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F를 얘기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면 요소, 그다음에 최적 요소의 변형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 사항을 좀 미리 알아야지만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면 요소의 변형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첫 번째 줄에 보이는 EI하고 그다음에 벡터 프로덕트, 벡터적, 그다음에 EJ 요거 두 개 그 벡터적 하면 EI와 EJ는 뭐냐면 뭡니까? 요거죠, 요거. 기준 좌표계 혹은 현재 좌표계의 기저 벡터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당분간 그 편의상 기준 좌표계와 현재 좌표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E1, E2, E3 똑같은 E1, E2, E3를 지금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E1, E2, E3는 기준 좌표계 혹은 현재 좌표계의 기저 벡터다. 만약에 두 좌표계가 다르다면 요거를 차이나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I번째 기저좌표계랑 J번째 기저좌표계를 벡터적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순환기호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영어로는 permutation symbol이라고 하는데 순환기호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저 벡터 n번째 기저 벡터를 사용을 해서 간단히 그 결과를 나타내요. 그러면 순환기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그냥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자, 좌표축의 번호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써놓고 이렇게 화살표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좌표축 번호로 그 시계 방향 좌표축 번호로 돌아갔을 때는 이 순환기호의 결과값은 1. 그다음에 반대 방향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혹은 2 혹은 3번 축이 중첩돼서 나타나면 제로. 이 값을 주는 3개 텐서를 우리가 순환기호 혹은 퍼뮤테이션 심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2, 1, 2, 3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결과값이 1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E1과 E2를 벡터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I의 1, J의 2 대입하면 순환기호 여기서 순환기호는 일반 그 소문자고 그 다음에 기저 벡터를 나타내는 E는 지금 굵은 볼드체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그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죠. 그래서 순환기호 2는 1, 2, M. 그 다음에 여기에는 M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 여기 M이 두 개가 중첩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M이 취할 수 있는 대표하는 축번호가 1 혹은 2 혹은 3이죠. 그래서 1 혹은 2 혹은 3을 변화하면서 그걸 다 더하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정확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필기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순환기호는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냐면 IJM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어느 두 개라도 같으면 제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제로. 이것도 두 개가 같으니까 제로. 나머지 하나만 서로 다른 하나만 남는데 이게 1, 2, 3이니까 요 화살표 그 방향으로 보면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결과는 E3가 남는다. 이게 바로 벡터적의 정의다. 즉 우리가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하면 E1과 E2를 오른손으로 감싸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오른손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 1이다. 이게 오른손 좌표계의 좌표축의 방향이에요. 그죠? 혹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그림을 보고, 자, 요게 1번 축. 그러면은 1에서 2로 벡터적을 하면 1에서 2로 오른나사는 1에서 2쪽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퍼뮤테이션 심볼을 사용을 해서 E3다. 올라가는 방향. 만약 E2 곱하기 E1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내려가는 방향이겠죠. 마이너스 E3가 된다. 이게 이제 퍼뮤테이션 심볼을 이용해서 벡터적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전 정지 작업으로 A라고 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퍼뮤테이션 심볼 NNL을 사용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어차피 3 곱하기 3 행렬이니까 한번 풀어서 써보죠. 디터미넌트 A는 이런 행렬식이죠. 그죠? 그랬을 때 A11의 요 작은 행렬식을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호를 달리해서 마이너스 A2의 작은 행렬식을 구하고 2 곱하기 행렬식을 곱하고, 그 다음에 A13의 A13가 속한 줄을 뺀 작은 행렬식 A 2, 1, 2, 2, 3, 1, 3, 2로 이루어지는 걸 곱하면 되는데, 작은 행렬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대각선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대각선은 마이너스 5 붙여서 빼주고,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하면 이런 총 6개의 항이 곱하기 항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각각 요 퍼뮤테이션 심볼 1이 곱해진 것과 같으니까 예컨대 A11, A12, A13는 그러니까 이 양변에다가 이 MNL을 곱하고 이 왼쪽 항과 같은 그 결과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길어서 그거는 지금 생략한 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렬의 그 디터미넌트 행렬식에다가 퍼뮤테이션 심볼 곱해서 그다음에 행렬의 성분으로서 그것을 그 행렬식을 직접 나타낼 수 있는 게 왼쪽 식인데, 변형구배 텐서 F도 일종의 행렬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F에다가 퍼뮤테이션 심볼 E의 대문자 KLN을 대입을 하면 소문자 IJM하고 F의 성분들 이렇게 함으로써 디터미넌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마지막 정리예요. 그런데 F라고 하는 변형구배 텐서는 그 성분을 소문자 하첨자로만 적지도 않고 대문자 하첨자로만도 적지 않고 앞의 성분은
소문자 하첨자로 적고 있고 뒤에 그 하첨자는 대문자 성분으로 적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왜 하나는 소문자로 적고 하나는 대문자로 지금 적고 있죠? F의 성분을. F는 왜 지금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거죠. F는 왜 이렇게 적는가?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뭔가? 밑줄 끈. 누가 채팅창을 통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도록 하죠. 네. 기저접의 현접의 성분 모두 보면 그렇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자, 한 번만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자, 바로 요 얘기죠. 요 얘기인데 FIK의 정의가 뭐냐 이게 정의가. 스몰 xi를 라지 xk로 편미분한 결과값들을 각 성분으로 갖는다. 이게 바로 FIK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몰 x는 당연히 성분을 스몰 i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라지 x는 성분을 당연히 라지 k로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F는 하첨자 두 개를 연거푸 쓰지만 앞에 하첨자는 소문자, 뒤 하첨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뭐를 나타내고 대문자는 뭐를 나타내냐면 각각 소문자는 현재 좌표계, 대문자는 기준 좌표계의 축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죠?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준비 운동을 다 했으니까 면 요소의 변형을 생각해 보죠. 면 요소는 물체 안에서 아까 선 요소 dx를 얘기를 했어요 이미. 자, P점과 그 이유탄점 Q까지 연결한 점. 이유탄점도 이름을 하나 붙여주죠. 뭐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R이라고 하죠. 이 R은 그 모양을 나타내는 R과 다르니까 구분을 좀 해주기 바래요. 이걸 그냥 Q1, Q2라고 합시다. 그러면 P에서 Q1, 그다음 P에서 Q2. 각각 연결한 두 개의 미소선 요소를 라지 DX1, 라지 DX2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DA 벡터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라지 DX1과 라지 DX2를 벡터적한 걸로 표현을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즉 DA1의 크기는 DX1을 한 변, DX2를 다른 한 변으로 갖는 평행사 변형에 이렇게 되면은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면서 방향은 오른손 나사 법칙으로 감았을 때 그 엄지손가락이 나가는 방향이 DA의 방향이 되겠죠. 물론 DX1과 DX2가 이루고 있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법선 방향인데 그 평면에 그 법선 두 방향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오른 나사 법칙에 해당하는 법선 방향으로 나가는 걸 D 라지 A라고 그 정의를 했어요. 라지 A 벡터.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질점이 요번에는 쪼르륵 그 현재 시간에 와서 스몰 p 그 다음에 스몰 q1 그 다음에 스몰 q2 이렇게 이제 위치를 살짝 바꿨어요. 그랬을 때 스몰 dx1 벡터 그 다음에 스몰 dx2 벡터로 변환이 됐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스몰 da 벡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라지 da가 정의된 것과 똑같이 정의가 되겠죠. 스몰 dx1에다가 벡터적 스몰 dx2. 그러면 스몰 dx1은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기계적이에요. 스몰 dx는 어떻게 변환이 된 거죠? 라지 dx에다가 f를 가지고 변환을 시킨 거죠. 그 미소선 요소 벡터가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f dx1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벡터적의 f dx2가 변환이 됐죠. 자,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일단 성분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성분으로 표현하면 요 앞에 벡터는 성분 표시하면은 FIK의 DXK, K는 서메이션 룰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i번째 성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i번째 축 기저 벡터 i를 써서 나타냈어요. 여기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요 벡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dx에 2가 붙은 벡터 두 개를 벡터적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기저 벡터 앞에 붙은 거는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 성분으로 표시된 일종의 그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값들은 전부 앞으로 몰았고 앞쪽으로 몰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몰렸냐면 요게 첫 번째 벡터의 성분값이었고 여기 두 번째 벡터의 성분값이었고 그다음 벡터들은 이제 뒤로 빼가지고 이 i1 곱하기 그러니까 벡터적이에요. 벡터적 ej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요 이 i랑 ej 벡터적 하는 건 우리가 미리 정리를 해뒀잖아요. 여기 이 ijm 하고 em 곱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르륵 순서를 이제 맞춰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IJM의 FIK, FJL 그 다음에 하나 더 곱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디터미넌트 F로 변환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 더 곱하는데 여기서 타이핑 에러가 있는 것 같네요. FLN이 아니고 FMN일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M을 쓰고 L이 맞군요. L이 프리인덱스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 요걸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K하고 L은 다 더미 인덱스로 됐으니까 N을 더미 인덱스로 하고 그 다음에 M하고 L을 요 안에서는 프리인덱스로 만든 그 결과네요. 자, 그러니까는 결국 이거는 지금 뭐냐면 뭘 지금 대입한 거냐면 그냥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살짝 헷갈렸으니까. 크로네커 델타는 뭐죠? 서로 같으면 1, 하첨자가 같으면 1, 하첨자가 다르면 0. 즉 단위 행렬인데 대각선항은 1, 근데 대각선 외의 행렬은 0인 그런 행렬의 성분값이죠. 자, 요거는 어떤 벡터의 성분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벡터가 있는 또 다른 행렬인데 그 행렬의 앞에 있는 행렬, 역행렬의 LM번째 성분. 그러면은 이게 단위 벡터가 되죠. 단위 행렬의 성분이 되죠. 그죠? 단위 행렬의 성분을 여기다 살짝 쓴 거죠. 그리고 원래는 IJ 결국은 요것도 들어간 거군요. EM은 요거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두 개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M 자리에다가 델타 ML 요 자리죠. 자, 이 M 자리에다가 델타 ML 이 L 벡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델타 ML을 뭘로 바꿔줬냐면 한 행렬과 그 역행렬의 곱으로 바꿔서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요걸 대입을 해놓은 거죠. 이 M 대신에.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행렬 벡터식 표현이나 아니면 하첨자식 표현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 하첨자를. 물론 이제 한번 이해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리 없이 그냥 막 사용하면 되지만 이게 등식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넘어갔을까가 명백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페이지로 다시 가져왔어요. 다시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죠. 지금 설명을. 여기 이 얘기를 써놨네요. 이 건너뛰기를 한 것 같아서 요거를 써놓은 거죠. 자, 요거는 아까 이제 앞서서 요 앞 슬라이드에서 디터미넌트 F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표현하고 그다음에 요건 역행렬 하나 남고 그다음에 요 표현을 조금 정리를 하면 요게 결국은 뭐냐? dx1과 dx2를 벡터적 한 거에다가 F의 역행렬을 요게 이제 벡터니까 벡터 내적한 것과 같다. 내적한 것과 같다. 이 점이 좀 너무 크긴 한데 그런데 요 가로 안에 거를 보니까 요 가로 안에 게 요게 정의에 의하면 라지 DA 벡터였네. 그래서 라지 DA 벡터로 쓰고 결국은 요 디터미넌트 F는 우리가 흔히 디터미넌트 F를 J로 표현해. 자코비안의 앞 첫 글자를 따서 이걸 자코비안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J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F의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1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결하게 F의 마이너스 T로 표현하면 여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F 역행렬을 트랜스포즈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기호 약속이죠. 이거는 일종의. 그리고 요 행렬 벡터식 표현을 하첨자식 표현으로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3 곱하기 3 행렬 곱하기 3 곱하기 벡터니까 결국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미 인덱스 K 두 개와 프리 인덱스 하나로 표현이 되죠. 자, 이게 하첨자식 표현이 맞으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다시 스몰 DA 벡터를 보면 돼요. 스몰 DA 벡터는 바로 현재 좌표계에서 성분 I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오른쪽 결과를 보면 성분 I가 프리 인덱스죠. K는 더미 인덱스고. 자, 이번에는 DA의 입장에서 라지 DA 입장에서 스몰 DA로 나타내면 뭐 이미 요거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F 마이너스 T의 역행렬 곱하고 즉 F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그 다음에 J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J분의 F 트랜스포즈의 스몰 DA 벡터 혹은 첨자식으로 표현하면 J분의 X 스몰 IK의 DAI 이렇게 하면은 D 라지 A 벡터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이제 최적 면 요소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피 요소 혹은 최적 요소 얘기하기 위해서 최적 요소 변형할 때 어떻게 변형하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으로 이번에는 이런 거를 이제 좀 미리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1장에 이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좀 해놓기는 했지만 좀 1장에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기로 하죠. 자, U 벡터와 V 벡터를 내적하면 행렬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거 좀 약간 잘못됐으니까 지금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적 표현이 없는 거죠. 네, 나머지는 맞군요. 자, 요 내적하는 거는 행렬 벡터의 연산 규칙에 따르면 행하고 왼쪽에 있는 그 텐서의 행하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텐서의 열을 차례대로 곱해 나가면서 각 성분을 구하는 건데 그 벡터의 내적, 벡터끼리의 내적은 성분 하나만 나오죠, 그죠? 스칼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행렬 벡터의 연산 규칙에 따르자면 U의 트랜스포즈, 여기 U의 트랜스포즈죠. 세로로 있던 놈을 가로로 누이는 거, 혹은 가로로 있던 걸 세로로 누이면
전치시킨다 그래가지고 트랜스포즈 시킨다라는 그런 작업이죠. 그랬을 때 이게 그 가로는 벡터, 그다음에 세로로 여전히 서 있는 벡터. 그래서 UT와 V를 곱하기 하면 이거는 행렬 벡터 연산을 하면 결과는 두 개를 내적한 결과가 나온다. 그다음에 F와 V를 곱하기 하면 왼쪽이 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왼쪽도 아예 고쳐 나가기로 합시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마치 내적하듯이 한다. 이것만 고치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마치 벡터 내적하는 것처럼 내적을 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첨자 하나에 대해서 내적을 한다 그런 의미인데 점 하나는 그냥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렬 벡터 연산 규칙에 따르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 FV는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상 이계 텐서, 행렬로 표시된 이계 텐서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한 벡터를 변환시켜서 또 다른 벡터로 만드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벡터 V를 F로 변환시켜서 U 벡터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U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가로 놓은 그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벡터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F하고 V 각각 이제 F는 2개 텐서, V는 1개 텐서인데 그거에 각각 그 트랜스포즈를 취한 게 돼서 요거 트랜스포즈 한 거는 사실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틀린 게 많죠. 미안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 같아서. 자, 이거는 뭐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성분으로 표시하면 F를 트랜스포즈 한 거를 온지 곱하고 그다음 왼쪽에는 U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이제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로 누워 있고 요거는 F의 트랜스포즈고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행렬의 연산 규칙에 따르면 그게 첫 번째 U1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U2가 될 거고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럼 U3가 되겠죠, 그죠?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최적 요소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P점하고 그다음에 Q1, Q2, Q3를 잇는 이런 피라미드 모양의 도형, 3차원 도형 요거를 최적 요소라고 정의를 하는데 최적 요소는 선요소 벡터 dx1, dx2, dx3로 표현하면 이렇게 지금 그 정의가 돼요. DV는 스칼라로 그러니까 부피로 나타내는데 뭐의 부피냐면 요 피라미드처럼 생긴 사면체의 부피예요. 사면체의 부피는 dx1과 dx2를 벡터적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의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오겠죠. 크기는. 그 다음에 그거를 dx3와 내적을 하면 요거 벡터니까 벡터하고 벡터 내적하면 스칼라 나오죠. 그거의 6분의 1배 하면은 그게 바로 요 사면체의 그 부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물체가 변형하고 났을 때 스몰 dv는 이거 좀 너무 겹쳐 있으니까 좀 고치기로 합시다. 스몰 dv는 정의는 똑같은데 사용하는 선요소 벡터가 스몰 dx1, 스몰 dx2, 스몰 dx3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체가 변형했을 때
요 스몰 dv와 라지 dv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dv는 여기 이제 조금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스몰 dx1을 fdx d 라지 x의 1으로 표현했죠. 그 해당되는 자리에 각각 f로 변환시킨 모양을 집어넣으면 자, 요거는 차례대로 f 성분들, 그 다음에 차례대로 라지 dx 1, 2, 3의 성분들, 그리고 기저 벡터 성분들로 이렇게 쭉쭉 표현이 돼. 이거는 방법은 앞서서 면적 요소 혹은 면 요소에 대해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부담 없이 기저 벡터 결과를 이렇게 퍼뮤테이션 심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담 없이 디터미넌트 F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라지 DV. 그래서 자코비안 곱하기 자코비안으로 표시한다 그러죠. F의 그 행렬식 디터미넌트 F는 자코비안 J로 그냥 간단히 기호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코비안 곱하기 라지 DV. 결과는 간단해요. 결국 뭐냐? 두 최적 요소 변형되기 전에 최적 요소 부피 DV와 그 다음에 변형되고 난 다음에 물체가 변형되고 난 다음에 스몰 DV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자코비안 J다. 변형구의 텐서의 자코비안이다. 근데 그 자코비안을 쭉 행렬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F의 성분을 단위행렬 델타랑 그 다음에 변형구의 텐사 U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체 성분으로 나타내면 1 플러 1 여러분들 한번 펼쳐서 한번 그 연습지에 써볼까요? 요거의 성분을 나도 여기 지금 써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직접 써보세요. 요거는 뭐의 그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냐면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좁은 데다 하면 뭐 겹쳐서 그려지니까 넓은 데로 좀 나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값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각선의 세 항을 곱하면 맨 첫 항이 상수항 1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U11, U22, U33 세 개가 더해진 항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UIK의 자승항도 나오고 최대 UIK의 3승항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5라고 표시한 거는 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더가 자승에서 3승항들을 다 모아서 나머지 찌꺼기를 모아서 여기다 5에다가 썼어요. 만약에 UIK의 크기가 적당히 작다면 즉 무슨 얘기냐면 UIK의 각각의 크기가 1보다 적당히 작다면 이번 부등호 2개 연속 쓰면은 상당히 작다면인데 저는 표현은 그냥 적당히 작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차항은 무시를 하고 1차항만 남겨가지고 1 플러스 UII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미소 변형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은 요 고차항을 무시하는 게 미소 변형 이론이에요. 고차항을 다 생각하는 거는 어떤 이론이라고 얘기했냐면 유한 변형 이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미소 변형 이론에서는 부피 변화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미소 변형 이론에서는 그 차이, 변형하고 난 후의 부피와 변형 전의 부피 차이가 0이면 즉 여기서 1을 빼면 그런데 이게 1 플러스 UII라고 했으니까 즉 UII만 남으면 그런 걸 갖다가 미소 변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피 차이가 없으면 요게 합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J가 1이면
자, 여기서 J가 1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1하고 지워지면 나머지 UII 플러스 고차항이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런데 고차항은 무시하면 UII가 제로가 돼야 되죠. UII는 뭐냐면 I는 1에서 3, 이건 더미 인덱스니까 I 1에서 3까지 변화시키면서 다 더하면 U 1,1, U 2,2, U 3,3 이거 더한 거죠. 요 합이 제로면 이거를 최적이 일정한 운동, 즉 아이소코릭 모션이라고 얘기해요. 답까지 밑에 그 질문도 써놓고 여기에 답까지 다 써놨네요. J가 1인 변형을 우리가 아이소코릭 모션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배웠으면 바로 이 표현을 한번 썼을 거예요. 어떤 표현이었냐면 유체역학에서 이런 표현 한번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UVW가 그 변이 벡터고 그다음에 XYZ가 좌표축의 그 이름이라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연속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연속방정식. 그래서 최적이 일정한 운동은 연속방정식을 낳는다. 자, 물론 이제 고차항은 지금 무시를 한 거죠. 고차항 무시하고 미소변형 이론에서 얘기하는 연속방정식이죠. 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게 물체 전체에 걸쳐서 최적 일정 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거는 뭐냐면 질량이 전체적으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죠? 부피가 전체적으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다면 질량이 전체적으로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다르게는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연속방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유체 흐름에서 연속방정식 그러면 이제 질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요 식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자, 질점 P에 대한 얘기예요. 질점 P와 그의 이웃들 Q1, Q2, Q3. 그러니까 질점과 그 주변의 그 변형에 대해서 질점과 그 주변 질점들의 운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 일정 운동은 질점 P에 대해서 지금 최적 일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질점 P에서 J가 1이면 최적 일정 운동이니까 질점 P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질점 B에 대해서 만약에 J가 꼭 1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국부적으로 최적 일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국부적으로 최적 일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체 전체를 통틀어서 만약에 J가 1이면 이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변형 혹은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운동, 부피가 일정한 변형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소코릭 모션 얘기할 때는 아직은 물체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점 하나와 그 근처의 질점 몇 개의 운동 중에서 J가 1이면 그런 거를 최적 일정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신장비를 이제 얘기할 차례인데요. 우선 신장비 얘기하기 전에 이 아랫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아랫부분은 요게 아랫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사실은 해야 돼요. 우선 그 선요소가 그 기준 모양에서 선요소의 길이를 이제 계산해 봅시다. 길이를 계산하려면 선요소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하면 이게 길이의 좌승이에요. 그죠? dx하고 dx를 내적하는. 그런데 dx를 라지 dx는 스몰 dx를 f로 역변환시키면 구해지잖아요. 그것을 내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두 텐서를 곱하기 한 거기 때문에 앞 텐서의 트랜스포즈, 뒤 텐서에 그냥 놔둔 상태로 행렬 벡터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즈 한 거는 위치가 바뀌어서 나와야 각각 그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dx 트랜스포즈의 f 역행렬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요거 f 역행렬 썼고 그 다음에 미소선 요소, 현재 모양에서 미소선 요소 스몰 dx를 썼어요. 그랬을 때 왼쪽에 dx 트랜스포즈, 오른쪽에 dx가 곱해지도록 하고 나머지 안쪽에 행렬과 행렬의 연산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좌측 코시그린 텐서라고 얘기해요. 좌측. 코시그린 텐서가 두 종류가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좌측. 이거는 요 B의 성분이 뭘로 계산이 되냐면 F의 역행렬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F 역행렬. 즉 B의 그 성분은 현재 좌표계 성분 Bij로 계산이 돼요. 즉 xk, i, xk, j에서 large k 요거를 더미 인덱스로 했을 때 프리 인덱스는 small i, small j인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행렬을 좌측 코시그린 텐서 B라고 부르죠. 원래는 요거는 B의 역행렬이고 그 다음에 우측 코시그린 텐서는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요거는 현재 모양에서의 미소선 요소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요거는 미소선 요소를 서로 내적을 하면 길이 자석 나오죠. 요거는 d 라지 x를 f로 f로 변환시킨 거죠. 그랬을 때 여기 파란 글씨 지금 써놨죠. 요거는 행렬 내적은 행렬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앞쪽을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내적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앞서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라지 요 두 행렬의 곱에 트랜스포즈 한 것은 각각의 트랜스포즈 한 거랑 위치를 바꿔서 가로를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dx의 트랜스포즈 한 거를 왼쪽으로 빼고 그다음에 f의 트랜스포즈 한 거를 오른쪽으로 빼면 결과적으로 왼쪽에 라지 dx 트랜스포즈, 오른쪽에 라지 dx 그리고 가운데 몰려있는 행렬을 전부 C라고 정의해서 표현하면 그 C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측 코시그린 텐서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측 코시그린 텐서, right 코시그린 텐서의 성분은 F 트랜스포즈 곱하기 F의 성분인데 요거는 대문자, 하첨자 대문자 KL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 내용물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스몰 xi, k 그 다음에 스몰 i, l 그리고 i가 더미 인덱스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풀어서 쓰면 그렇죠. 아니 인버스가 아니라 그 인버스 아닌 거를 좌측 코시그린 텐서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인버스가 아닌 B 자체를. 제가 조금 그 질문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B 자체를 그 좌측 코시그린 텐서, C 자체를 우측 코시그린 텐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성질은 B의 역행렬과 C가 서로 좀 동격으로 맞아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율을 우리가 정의를 좀 해보는데 신장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트레치 레이시오, 그러니까 늘어난 비율. 자, 선요소 변형을 하다 보면 선요소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길이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원래 선요소의 길이분의 원래 선요소 길이 라지 ds분의 스몰 ds 현재 선요소의 길이의 그 둘 간의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장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신장 비율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저 위에 스몰 dx를 여기 있죠. 그러니까 스몰 ds 즉 스몰 dx의 크기를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여기다 루트 씌우면 그 스몰 ds죠. 혹은 스몰 dx의 크기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웠어요. 그러면은 이 루트 안에다가 요 라지 dx의 크기를 자승해서 요 루트 안에 각각 하나는 여기에 집어넣고 하나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라지 dx 나누기 라지 자신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방향 단위 벡터라고 부르죠. dx의 방향 단위 벡터를 라지 n으로 표시하면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죠.
요거 우리 교재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야. 제가 추가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어떤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그걸 방향 벡터라고, 방향 단위 벡터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미소선 요소 라지 dx의 방향 단위 벡터를 라지 n으로 나타내면 자, 신장비를 뭘로 나타냈어요? 현재 기준 모양에서 방향 단위 벡터와 그 다음에 우측 코시그린 텐서로 나타냈죠. 똑같은 결과를 이번에는 라지 dx를 스몰 dx로 표현하면 이번에는 요 노란색으로 지금 나타낸 그 수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야 이거 신장비 라지 n 합첨자를 써서 신장비를 나타내고 스몰 n을 써서 신장비를 나타내는데 과연 이게 서로 다 같은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값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부받았던 강의 자료에는 없던 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원래 손으로 필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 글씨가 매끈하게 안 나와서 미리 이제 타이핑을 좀 해놨어요. 이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신장비 기준 좌표계의 좌표들로 계산된 신장비고 요거 람다의 스몰 n은 뭐냐면 현재 좌표계의 값들로 계산된 신장비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같을까 다를까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F 계산했죠. 그러니까 C는 당연히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C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C를 계산해서 화면에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C 계산이 끝나면 자, C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F가 이미 계산이 됐잖아요. 뭐였죠? 4, 5는 4분의 1, 0, 0, 5분의 4. 이걸로 이미 계산이 됐었어요. 아까. 좀, 이거 좀 크게 제대로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글씨를 좀 명확하게. 그리고 C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냐면 이렇게 계산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C를 계산을 해서 화면에 비춰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끝난 사람 있나요? 아직 계산을 하고 있나요? 자, 이런 계산이 우리가 이제 쉽게 안 해보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 이제 이 과목에서는 요 3 곱하기 3 행렬을 2개 곱하는 계산 그런 거 좀 신속하게 해야지 좀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직접 손으로 해봐야지 손이 안 굳는데 이거 안 해보고 눈으로만 아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또 잘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계산이 끝난 사람은 결과를 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열심히 손을 좀 머리를 굴려서 손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자, 제가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나온 사람 있어요? 저도 틀리게 계산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C.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n이 100이었을 때는 람다 n을 한번 람다하고 라지 n을 구해보죠. dx가 요거는 뭐 금방 구해지죠. 요 100으로 요거 트랜스포즈 C의 왼쪽 곱하고 오른쪽 곱하면 결국은 요 첫 번째 왼쪽 그 제일 위에 있는 16분의 25만 항이 남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더미 인덱스의 의미가 뭔가, 프리 인덱스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거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대답이 금방금방 안 나오는 거는 예, 손 계산이 좀 느린 거예요. 자, n일 때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죠, 뭐. 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채팅창에 의견을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만 씌우면 람다 n은 람다 라지 n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람다 라지에는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라지에는 자, 요 그림 자, 요 그림에서 보면 0, 1변이 그러니까 지금 dx가 0.01, 00이면 요 선상을 따라서 아주 작은 미소 선요소잖아요. 그죠? 미소 선요소는 몇 배만큼 늘어났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다 앞에 상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0, 1 선분이 0에서 4분의 5까지 그러니까는 25%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가 1이었던 게 4분의 5가 됐으니까 그만큼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요쪽에 누워있는 미소선 요소는 4분의 5만큼 늘어난 거다. 이 얘기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직접 풀어보세요. 자, 신장비의 람다 스몰 n을 구해보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같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은 일단 라지 n으로부터 스몰 n을 구하고 그다음에 B의 역행렬 이제 요 앞 슬라이드의 정의에 따라서 구하고 루트 취한 다음에 역수 취하면 요 값은 뭘로 계산된 거냐면 현재 좌표계에서 계산된 람다인데 늘어난 정도니까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준 좌표계의 값들로 계산된 요 라지엔 성분이 늘어난 정도나 그다음에 현재 좌표계에서 계산한 늘어난 정도나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기 바라요. 집에 가서 할 게 아니라 강의 끝나자마자 꼭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코멘트를 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문제는 처음 내가 냈던 문제는 선택이 잘 안 되죠. 처음에 내가 냈던 문제는 요 방향 요 방향으로의 dx에 대한 선요소 뭐 혹은 뭐 여기 지금 질점 관심 있는 질점이 잡혀 있으니까 요 방향으로의 선요소에 대한 거였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거를 dx1이라고 하고 dx2 방향 수직 방향 혹은 뭐 임의의 방향으로 dx가 주어져도 우리가 스트레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채팅창으로 누가 대답해 볼까요? 자, 요 n에다가 요 n 성분에다가 n 벡터에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방향으로 n 벡터, 라지 n 벡터만 지정해주면 여기다 지정해주면 요 C 행렬과 코시그린 텐서가 곱한 다음에 루트 해가지고 언제든지 신장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현재 좌표계에서 계산도 역시 할 수 있겠죠. 물론 결과는 같은 값이 나오겠지만 이런 상식을 안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자,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극분의 정리를 미리 좀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라지 dx 요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미소선 요소예요. 그죠? 빗금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죠. 빨간색 빗금으로. 그 다음에 스몰 dx 요게 물체가 변형 후 혹은 운동한 후에 라지 dx가 스몰 dx로 변형한 건데 그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미소선 요소의 변형은 바로 요거죠. 오랜만에 한번 형광펜을 써볼까요?
요거죠. 이런 변환을 통해서 스몰 dx로 변형이 간다. 그런데 그 늘어난 비율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신장비 람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신장비 람다는 기준 좌표계에서도 계산할 수 있지만 현재 좌표계에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기준 좌표계에서만 계산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끝나면 현재 좌표계에서도 계산하면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늘어난 비율이니까. 그다음에 면적 요소의 변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면적이 변화된 비율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죠. 그다음 최적 요소에서는 최적 요소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나 하는 것도 다음 페이지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보도록 하죠. 자, 면적비는 라지 DA분의 스몰 DA. 앞서서 그 스트레치를 구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대문자 람다를 써가지고 대문자 람다의 라지 n, 즉 기준 좌표계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좌표계에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최적비는 이 면적비는 정리되지 않았던 것을 여기다 지금 정리를 한 거고 최적비는 이미 정리를 했었죠. 스몰 dv분의 라지 dv는 자코비안 j라고 하는데 이건 디터미넌트 c의 행렬값을 루트 씌워서도 계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디터미넌트 b의 역행렬의 디터미넌트의 루트를 쓰인 거에 역수로 계산할 수도 있다. 좀 부연 설명하면 디터미넌트 c는 F 트랜스포즈의 F니까 디터미넌트 F를 자승한 것, 즉 자코비안 J를 자승한 것과 같은 값을 준다. 이런 정도까지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계산도 같이 해보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강의를 했는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퀴즈 혹은 과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구체적인 그 계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나서 그 강의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할 텐데 그 퀴즈에 그러면은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교재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예제와 풀이처럼 나온다. 혹은 오늘 강의 시간에 했던 아까 신장비 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다. 자, 혹시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뭐 간단한 질문이면 질문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라도 이메일 혹은 뭐 단톡방 혹은 우리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